혹시 요즘 들어 다리가 무겁고 자꾸 주저앉고 싶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남자로서의 자신감. 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괜히 속상할 때 있으셨죠? 사실 60세 이상 한국 남성의 65%가 다리 부종 저림,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7일 만에 삶이 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의 다리는 붓고 무거웠으며 움직이기도 뻣뻣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마치 콘크리트 덩어리를 끌어올리는 듯했고 발걸음은 느렸으며 잠은 뒤척이기 일쑤였고 통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60세가 넘은 수많은 분들이 매일 조용히 겪고 계신 현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 7일이 지난 후 그녀의 다리는 훨씬 가벼워졌고 통증은 옅어졌으며 움직임은 훨씬 부드러워졌고 밤잠도 깊어졌으며 아침 산책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약 처방도 없었습니다. 병원도 가지 않았고 비싼 기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단 하나. 매일 다리에 오일을 발랐을 뿐입니다. 대부분 집 부엌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아주 흔한 오일. 예전에는 자주 쓰였지만 요즘 약과 시술에 밀려 잊혀진 오일이었죠. 그리고 그 오일이 단 일주일 만에 해낸 일은 놀라웠습니다. 부작용도 없었고 스트레스도 없었으며 너무 간단했지만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매일 다리 통증, 부종 무거운 느낌에 지치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가벼운 다리를 느끼실 수 있고 그것은 아주 작지만 강력한 이 천연 오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영상 마지막까지 보신다면 이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루하루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효과를 더 키워주는 천연조합 3가지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인지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왜 60세 이후 다리가 무거워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거릿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주 조금씩 천천히 찾아온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체통까지 걸어갔다 오면 무릎 뒤가 조금 뻐근하다는 느낌뿐이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저녁이면 발목이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분에 물을 줄 때 몸을 굽히면 종아리에 쥐가 나곤 했고 72세가 되었을 즈음엔 리클라이너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예전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마거릿은 많은 또래 여성들처럼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나이 들어간다는 거겠지. 하지만 사실 그녀의 몸은 오랫동안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엔 부드럽게 펌프질하던 혈관들이 이제는 딱딱하고 좁아졌고 피는 아래로도 다시 위로도 원활히 흐르지 못했습니다. 순환이 막히면 다리로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도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에 다리는 피로하고 무겁고 약해진 느낌을 계속 줬던 것입니다. 동시에 체액도 하체에 고이고 있었습니다. 신장과 림프계가 물을 예전처럼 잘 배출하지 못하고 중력은 그 물을 발과 발목 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 부기는 단순히 불편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걸음을 느리게 만들고 균형을 잡기 어렵게 하고 잠마저 방해했습니다.
여기에 근육 감소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정기적인 자극이 없다 보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마거릿이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근육이 줄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 커지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기적을 바란 것이 아니라 단지 도움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거릿은 그 도움을 아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마거릿은 그 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것을 찾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년간 정리하지 않았던 향신료 찬장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식초와 말린 오레가노 병 뒤편에 작고 투명한 유리병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병을 꺼내 라벨을 읽었고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로즈마리 오일. 오래전 근육통에 좋다는 글을 보고 사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다른 것들처럼 그저 잊히고 말았던 것이죠. 그날 밤 그녀의 다리는 또다시 쑤시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온열팩을 꺼내려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써볼까? 그녀는 손바닥에 로즈마리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려 손바닥 사이에서 살짝 든 뒤 종아리와 허벅지에 조심스럽게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만으로도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허브향 신선하고 차분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 향.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녀는 피부 아래로 부드러운 따스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끈거리는 자극이 아니라 마치 다리가 서서히 깨어나는 듯한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쥐나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로즈마리 오일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거쳐 사용되어 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일은 단순한 주방 허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로즈마린산과 같은 식물성 활성 성분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긴장된 근육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치유자들은 로즈마리 오일을 걷기 후 피로한 다리, 뻣뻣한 관절 아픈 발을 달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로즈마리 오일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빠른 작용감에 있습니다. 이 오일은 말초 순환을 자극합니다. 즉 피를 다리 발목발처럼 혈류가 정체되기 쉬운 부위로 다시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게다가 한겸작용도 탁월해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어서 생긴 붓기나 정체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오일은 마음까지 안정시켜 줍니다. 그 향기 따뜻함, 그리고 마사지를 통해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그 순간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자기와의 연결이 되는 시간이죠. 마거릿에게 이 마사지는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을 돌보는 하나의 의식이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럼 나도 이 오일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하고 궁금해지셨다면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그녀가 어떻게 이 오일을 활용했는지, 정확히 어떤 방식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거릿이 로즈마리 오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썼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썼는지가 더욱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평범한 오일이 강력한 일상 루틴으로 바뀌게 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따뜻한 샤워 직후입니다. 피부가 깨끗하고 모공이 열려 있으며 근육도 이미 조금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샤워를 하지 않은 날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리가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마거릿은 먼저 작은 오일병을 손에 쥐고 몇 초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오일이 차갑게 느껴질 경우엔 따뜻한 수건 옆에 잠깐 두어 온도를 올려주기도 했죠. 그런 다음 손바닥에 온 육방울을 떨어뜨리고 두 손을 비벼 향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 허브 향기, 흙내음 섞인 차분한 향은 마치 몸에 신호를 보내는 듯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녀는 항상 발목에서 시작했습니다. 손끝을 동그랗게 굴리며 천천히 위쪽으로 올려갑니다. 서두르지 않고 세게 누르지 않고 다정하고 단단한 손길로 종아리를 따라 무릎 뒤를 지나 정강이를 부드럽게 내려갔다가 다시 허벅지 위로 이어갔습니다. 허벅지에 도달하면 더욱 느릿하고 포근한 동작으로 마치 다리를 껴안듯 긴 스트로크로 문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과의 연결, 존중 돌봄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마사지하는데 5분에서 7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손길과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그 순간은 바쁜 세상 속에서 조용히 자신과 만나는 작은 명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효과를 느낀 방식은 하루 2번 아침에는 다리에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 밤에는 하루 동안 쌓인 압박과 긴장을 풀기 위해 마사지하는 것이었습니다. 7일, 단 7일 만에 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주 이후에도 마거릿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연하게 조절해 했을 뿐입니다. 어떤 날은 하루 1번, 어떤 날은 다리가 더 무거울 때만 밤에.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양치질처럼, 잠들기 전 차 한 잔처럼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루틴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마거릿이 활용했던 작은 팁 몇 가지를 함께 기억해 두세요. 마사지를 마친 뒤 그녀는 종종 다리를 베개 2개 위에 올려놓고 15분간 가만히 쉬었습니다. 그 짧은 다리 올리기만으로도 혈액이 심장 쪽으로 다시 흐르게 도와줬고 오일의 효과도 훨씬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또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뻐근한 날엔 마사지한 위에 따뜻한 수건을 덮어두기도 했습니다. 그 따뜻한 수분이 피부를 더욱 부드럽게 하고 오일이 더 깊숙이 흡수되도록 도왔죠. 거기에 더해 근육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이완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정적 징지이었습니다. 휴대폰도 TV도 배경음악도 없는 오직 마거릿과 그녀의 손, 그리고 숨결만이 있는 시간. 우리가 바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잊고 살아갈 때 이처럼 천천히 멈추고 숨쉬고 몸의 감각을 느끼는 순간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되는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7일 동안 이렇게 하면 정말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하고 궁금하시다면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거릿이 가장 놀랐던 것은 단순히 다리 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시작되었느냐였습니다.
단 7일. 그 안에 그녀의 몸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다른 감각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반응은 다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변화의 흐름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첫째 날은 통증 완화보다는 존재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다리에 시간을 들이고 손을 얹고 숨을 고르며 집중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꼭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요. 내 몸이 아직 살아있구나.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구나. 그런 감각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둘째 날, 조그마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리에서 일어설 때 다리가 덜 뻣뻣했고, 밤에는 평소처럼 쥐가 나거나 갑자기 깨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잠이 조금 더 깊고 편안해졌죠. 셋째 날엔 작지만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 안을 움직이다가 문득 깨달았죠. 내가 발을 질질 끌지 않고 걷고 있네. 걸음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발끝이 바닥을 끌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통증은 있었지만 다리를 짓누르던 무거움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엔 피부 변화가 보였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건조하고 거칠었던 다리 피부가 조금씩 부드럽고 생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고 그 덕분에 그녀 스스로도 조금 더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변화는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걸을 때 자세가 바르게 세워졌고 도로턱을 지날 때도 예전처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단을 오르며 손잡이를 꽉 잡지 않아도 되었죠. 그리고 일곱째 날 마거릿은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내 다리가 짐처럼 느껴지지 않아. 이제야 다시 내 몸 같아. 이렇게 단 7일만으로도 분명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의 상태에 더 잘 맞는 오일을 찾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로즈마리 오일이 마거릿에게는 아주 잘 맞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에 멍이 잘 들고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생기며 조금만 서 있어도 붓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아르니카 오일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아르니카는 유럽 전통 약초로 오래 사용되어 온 노란 꽃에서 추출한 오일입니다. 정확하게 사용하면 염증을 진정시키고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을 편안하게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마거릿의 친구인 75세 헬렌은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하루 종일 서 있는 분인데 이 오일을 며칠만 사용해도 무릎 뒤의 욱신거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다리의 불편함 때문에 밤잠을 자주 설친다면 이때는 거엘 라벤더 오일이 큰 도움이 됩니다. 향기만으로도 마음을 진정시켜주지만 다리에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근육이 이완되고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라벤더 오일은 단순히 다리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쉬게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침대 옆에 두고 밤마다 꺼내 쓰곤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눈에 띄는 정맥이 도드라진 경우엔 마로니에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이 오일은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많이 쓰이며 정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다리의 무거움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발목이 퉁퉁 붓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에겐 이 오일이 꼭 필요한 답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각각의 오일을 아몬드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캐리어 오일에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날 다리 상태에 따라 오일을 바꿔가며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오일들은 단지 그 신호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오일도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그 습관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더 빠르게 효과를 보는 이유가 궁금하셨던 적 있나요? 사실 비밀은 간단합니다. 오일이 제 역할을 해주는 것만큼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그 퍼즐을 완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거릿은 제니아어 처음부터 삶을 완전히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새로운 건강 보조제를 한가득 먹기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시작한 건 훨씬 단순한 변화였습니다.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침 식사 전에 딱 10분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도 없고 급할 것도 없고 그저 신선한 공기 속에서 느릿하게 걸으며 다리에 리듬을 불어넣는 시간이었죠. 이 부드러운 움직임은 마치 펌프처럼 작용하여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오일이 깊이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마거릿은 집에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 3가지를 더했습니다. 첫째, 부엌 싱크대 옆에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으로 종아리 근육을 자극했습니다. 둘째, 안락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번갈아 쭉 뻗어 허벅지 근육을 깨워주는 동작을 했습니다. 셋째, 생각날 때마다 발목을 원형으로 천천히 돌려주는 동작으로 순환을 도왔죠. 하루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꽤 컸습니다. 식단도 큰 변화는 없었지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들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예를 들면 마늘 강황, 베리류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저녁엔 소금 섭취를 아주 조금만 줄였는데 그것만으로도 발목 부종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휴식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마거릿은 다리 밑에 베개 2개를 깔고 15분 동안 가만히 누워 쉬었습니다. 이 짧은 휴식은 정맥에 여유를 주었고 부종도 눈에 띄게 줄어들게 해주었습니다. 밤에는 발목 아래 부드러운 베개 하나를 끼워 넣고 잠을 잤습니다. 크게 거창하지 않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쌓이며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간단한 루틴을 따라 해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할수록 결과도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러해서입니다. 정맥류가 있는데 이 오일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맥이 눈에 보이거나 민감한 경우에는 강하게 누르지 말고 아주 부드럽고 위쪽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세요. 직접 정맥을 강하게 누르기보다는 주변을 도와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다리를 살짝 올려 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80세가 넘었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몸의 회복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피부도, 근육도, 혈관도 여전히 반응합니다. 실제로 80대 후반 90세를 넘은 분들 중에서도 며칠간 꾸준히 이 루틴을 따라하면서 다리가 더 튼튼해지고 몸의 균형이 잡혔으며 마음도 훨씬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거 여성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루틴입니다. 혈액순환 문제, 다리 경련 근육 감소. 이런 문제는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은 지금까지 마사지라는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경험하고 나면 깊은 이완과 감정적인 치유감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또 자주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평생 써야 하나요?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7일은 시작점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신의 상태에 따라 하루 한 번만 하셔도 되고 필요할 때만 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루틴을 매일 밤의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치약자듯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리듬이 된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같습니다. 내 몸에 신호에 귀 기울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 며칠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실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몸은 다 다릅니다. 다리가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면 그 기억과 긴장을 풀어주는 데에는 며칠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5일 움직임, 수분 섭취 휴식을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 안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붓기가 줄어들고 잠이 더 깊어지고 걸음이 더 부드러워진다면 그건 바로 몸이 회복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까지 당신의 삶 전체를 함께 걸어온 동반자입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바쁘게 뛰어다니던 젊은 시절도 말없이 버텨주던 힘겨운 순간들도 그 모든 길을 함께 해온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두 다리입니다. 아무도 곁에 없을 때에도 넘어질까 두려운 순간에도 그 다리는 조용히 묵묵히 여러분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느새 그 다리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무거워졌을까?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다리는 여전히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관심은 사랑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은 어떤 나이든 사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딱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작은 오이를 손에 덜어 따뜻하게 두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 손길로 다리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소리 없이 나를 지탱해온 이 다리에,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 숨쉬는 이 몸에 감사와 사랑을 보내는 그 순간, 당신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가볍게 걸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걸으세요.